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귀한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고신 사회관계위원회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자평법정책연구소에서 연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연구소는 주로 이제 성윤리 문제나 생명윤리, 또 종교의 자유, 혼인가족제도 관련된 그런 법제도 정책을 연구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에서 최덕선 교수님께서 너무 귀한 강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예, 1강 강의에 이어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정교 분리인가 아니면은 국교 분리인가라는 이런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주제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나라 헌법이 있고 헌법을 연구하는 헌법학이 있는데 헌법학에서 종교의 자유 분야를 연구를 합니다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연구가 많이 없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됐고요. 특히 또 이제 헌법 20조 2항에 있는 정교 분리에 대한 것도 많이 연구가 이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미국에서는 건국 초부터 이 종교의 자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아주 많은 연구가 돼 있고 또 이것을 지키기 위한 활발한 노력들도 많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이제 좀 알게 됐고요. 작년에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하면서 요 주제로 이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연구를 하면서도 조금 더 이제 많은 부분들을 깨닫게 돼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목차를 좀 보시면은 오늘 제가 이제 서론 부분에서 정교 분리가 우리 나라 헌법에서 어떻게 이제 이게 들어오게 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오늘은 이 정교 분리의 용어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비교를 해볼 텐데 왜 미국과 비교를 하냐면 우리나라 헌법에 이 조항이 들어온 것은 미국 헌법의 영향입니다. 그런데 미국과는 다른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비교를 해보면서 양자의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아까 우리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정교 분리를 막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교회를 비판하거나 또 교회의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 설교의 자유 이런 부분을 제한하는 부분들을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헌법에 대한 개정안 20조 2항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여러 나라의 헌법에 대한 입법 예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제 사건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올해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 고신교단 소속의 한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중에 한 명이 이제 교회에 주일 예배에 방문을 했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통상적인 질문과 답변을 했죠. 뭐 특별한 세션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 시간에 Q&A를 진행했는데 이제 이것도 한 가지의 이유가 돼서 결국은 현행 공직선거법 85조 3항의 위반으로 문제가 됐고 결국 그 결과로 또 경찰이 교회와 교회 시설과 담임 목사실까지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헌법에 있는 정교분리 원칙이죠. 왜냐하면 그 공직선거법 85조 3항이 근거하고 있는 것이 헌법의 정교분리이죠. 교회와 정치, 종교와 정치의 분리에 근거해서 이 조항이 만들어졌고 그거에 근거해서 결국은 이런 문제까지도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 문제가 있고 나서 교계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반발이 이제 일어났고 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도 했는데 거기 이제 지금 플랜카드를 보시면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교 분리라는 것은 원래가 의미가 국가가 종교에 간섭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교회가 종교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왜곡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법과 제도에까지 남아 있어서 지금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20조를 보시면 두 가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 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해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조항 한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만 있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2항은 왜 필요한 것인가? 2항이는 없어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1항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2항의 국교 부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즉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전제 조건이 뭐냐? 국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1항과 2항은 필수적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항과 2항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대립적인 관계로 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왜 대립적으로 보느냐? 미국 같은 경우에 기독교 국가로 출발했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죠. 미국이란 나라가 인본주의적 세속 국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국에서 기독교를 영향력을 배제하기를 원하죠. 기독교를 영향력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와 국교 부인 이 조항을 대립적인 관계로 해석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해석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주 특이하게 종교와 정치의 분리까지도 들어가 있다는 부분이 미국과의 다른 점이 되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실 때 이해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 지식이 이겁니다. 국교 일치와 국교 분리와 종교 분리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국교 일치가 뭐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데 이란이란 나라를 보시면 이란이란 나라는 대표적으로 국교 일치 국가입니다. 국교 일치가 뭐냐? 종교와 국가가 하나예요. 정교 일치라고도 하고 신정 일치라고도 하죠. 즉 이란의 최고의 정치 지도자가 정치적으로 최고 국회나 사법부나 행정부 최고 그 위에 있는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라는 거죠. 즉 겸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같은 나라는 종교와 국가, 종교와 정치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그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문제가 생기냐? 그런 나라들은 국교라는 게 있습니다. 국교. 이란이나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은 이슬람교가 국교죠. 그런 나라들은 국교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종교에 간섭할 수가 있어요. 또 차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이 중동이나 이런 이슬람 국가에 가서 선교사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선교 활동을 하다가 잘못 이렇게 핍박을 받기도 하시고 선교 자체가 불법이죠. 또 이런 나라에서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주민등록증에 종교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면 이슬람교로 되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전도를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하려고 하면은 주민등록증에 있는 종교란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줘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또 선교를 전도를 하는 것도 불법이라서 이렇게 추방되기도 하십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터키에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그것이 발각이 돼서 추방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러는가? 이러한 나라들은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국교가 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종교에 대해서 간섭하고 차별할 수가 있어요. 이런 나라들은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그게 국교 일치 국가입니다.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도 영국 성공회를 국교로 인정을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죠. 그런 나라가 뭐 일부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국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국교 분리 형태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국교 분리가 무엇이냐? 종교와 국가를 분리하고 있는 나라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나라들은 국교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종교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종교를 간섭하거나 차별하면 안 됩니다. 국교가 없으니까 모든 종교를 다 동등하게 대해야 되겠죠. 국가가 어떤 특정 종교만을 혜택을 주거나 또 어떤 특정 종교를 막 차별을 하고 배제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런 나라들에서는 종교가 정치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종교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종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가 국가의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종교의 자유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이런 나라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더 강화가 되는 거죠.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을 만들거나 악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할 때는 종교가 정치에 참여해서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고 의견을 제기하고 해야 종교의 자유가 계속 강화가 되면서 좋은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나라가 이런 나라죠. 세 번째는 정교 분리입니다. 아주 독특한 형태예요. 종교 분리라는 것은 뭐냐?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국교가 있어요. 국교가 있습니다. 국교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그 국교만을 국교인 예를 들어 뭐 불교가 국교다 그러면 그 불교를 아주 우대하겠죠. 정부가 돈도 지원해주고 혜택을 준단 말입니다. 그럼 다른 종교는 차별을 받잖아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또 이런 나라는 국교가 있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의 결합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고려시대 때 국교가 있었죠. 불교였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국교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유교였죠. 그때의 문제가 뭐냐? 종교와 정치가 결합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서는 정교 분리가 필요해요. 국교가 있는 나라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들은 국교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국가가 입장에서는 국교로 정한 그 종교를 특별히 우대하고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은 종교의 자유 보장을 약화되고 특별히 종교의 정치 참여가 제한되는 거죠. 그런 종교와 정치의 결합 현상이 나타나는 걸 막기 위해서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종교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약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사실 근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나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남아시아에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도 있을 텐데 그 부탄이라는 나라, 부탄 왕국은 국교가 있습니다. 불교가 국교죠. 그래서 그런 나라는 헌법에 정교 분리를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 예외적인 국가 말고는 사실 근대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교 분리가 헌법에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헌법, 1948년도에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헌법을 제헌헌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헌헌법에 국교 부인과 정교 분리 조항이 역사상 최초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알지 못하던 나라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국교였고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사실 종교의 자유라는 게 없었죠. 그래서 서양에서 보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막 우리나라는 핍박하고 심지어는 이게 죽였다는 거죠.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미 군정 시기를 거치면서 미국 헌법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만든 최초의 헌법에 정교 분리와 국교 부인 조항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 헌법에는 국교를 만들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국교 설립 금지라고 하죠. 그래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 국교 설립 금지의 의미를 교회와 국가의 분리로 보고 있습니다.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헌법은 미국 헌법의 영향으로 이 조항이 들어왔는데 똑같이 국교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데 미국과 다르게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와 같은 걸까요? 같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먼저 정교 분리와 국교 분리는 다릅니다. 이제 그걸 말씀드릴 때 제가 이제 미국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영국에서의 종교적인 핍박을 받아서 1620년도에 이 화면에 보시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으로 건너갔죠. 그때 약 100명 정도가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가 11월 달이었죠. 근데 이분들이 미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가 미국 동부의 겨울이 시작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미국엔 갔는데 가자마자 겨울이 왔는데 겨울 준비를 못해서 결국은 100명 중에 거의 반이 사망했어요. 반만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미국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건국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가장 중요한 건국 이념은 종교의 자유였죠. 물론 이제 이런 청교도들도 있었지만은 땅을 얻기 위해서, 토지를 얻기 위해서 또는 황금을 찾기 위해서 미국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청교도들이 주축이 돼서 미국이 건국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할 역사적 사실이 뭐냐? 미국이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영국에서 종교적인 박해를 받아서 미국으로 가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건국을 하게 됐는데 그때 미국 건국의 주축이 된 영국의 식민지가 북동부에 있는 13개의 식민지입니다. 지금은 미국이 50개의 주가 있지만 그 당시에 처음에 미국이 생겼을 때는 13개의 주로 출발한 거죠. 그리고 그 13개의 주는 대부분 다 북동부에 있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로 이제 출발했지만 박해가 심해지면서 이 13개의 주가 주축에 대해서 미국을 건국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13개의 주 중에서 9개의 주가 공식 종교가 있었습니다. 공식 종교. 즉 국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국교. 여러분 미국 하면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시지만은 기독교에도 종파가 다 다릅니다. 우리 오늘 여기 대사회관계위원회는 교단이 고신교단이죠. 또 우리나라에 고신 말고도 합동도 있고 합신도 있고 뭐 순복음도 있고 성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이 기독교가 대부분이었지만은 종파가 다 달랐다는 겁니다. 어떤 곳은 청교도, 어떤 곳은 영국 성공회, 어떤 곳은 카톨릭, 또 화란 개혁교회, 퀘이커 이렇게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버지니아 주는 청교도다, 청교도가 공식 종교다 라고 하면은 청교도가 아닌 다른 기독교 교파는 사실 거기서 살기가 어려운 거죠. 차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또 국가가 어떤 간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공식 종교를 가진 식민지가 9개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청교도가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미국 땅으로 건너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식민지였던 9개의 주들은 다 국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소수 종교를 가진, 물론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지만 종파가 다른 교파의 사람들은 영국과 똑같은 상을 맞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미국에서는 논의가 된 것이 미국이 과연 국교를 만들어야 되느냐, 만들어서는 안 되느냐의 논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일반적 국교제론과 국교제 폐지론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죠. 일반적 국교제론은 뭐냐면은 미국의 국교를 기독교로 정하고 모든 교파를 다 차별 없이 국가가 지원하면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이었고 무슨 소리냐? 국교제 폐지론은 그게 아니라 영국 때 우리가 겪은 걸 생각해봐라. 영국에서 우리가 핍박을 피해서 미국 땅으로 건너왔는데 영국과 같이 국교를 만드는 순간 국교가 아닌 다른 종파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는 버지니아 주에 있는 소수 종파였던 침례교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을 얻게 되면서 결국 버지니아 주에서 최초로 종교의 자유법이 통과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미국 헌법에 이어지면서 미국은 국교를
만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일반적 국교제를 지지했던, 국교제 폐지를 지지했던 간에 이 양측의 생각은 다르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기독교가 미국 사회에 영향을 미쳐야 되고 계속 기독교가 미국의 중요한 국가적 이념이 돼야 된다는 데에서는 아무런 의견의 일치가 없었습니다. 다만 특정 종파가 국교가 될 경우에 다른 기독교 종파가 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교를 만들지 말자, 이런 취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기독교 국가로 출발한 게 맞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그 누구도 기독교가 미국의 국가 이념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단지 하나, 영국의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국교를 만들게 되면 안 된다. 왜?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죠. 종교의 자유를 가진 미국이 돼야 되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을 와서 미국을 건국했기 때문에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때문에 국교를 만들지 않은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 연방 헌법 수정헌법 1조에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조항이 나옵니다. 기본권, 기본적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인권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종교의 자유입니다. 수정헌법 1조에 보시면은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여기서 이 앞에 부분, 국교를 정하면 안 된다, 국교를 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바로 국교 부인 조항이에요. 우리나라도 있죠. 아까 보셨죠? 두 번째,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이게 종교의 자유 조항입니다. 수정헌법 1조에 종교의 자유와 국교 설립 금지 조항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형태예요. 그럼 여기에 교회와 국가의 분리가 있나요?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있나요? 없어요. 미국 헌법에는 없습니다. 국교를 설립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게 들어왔느냐? 미국이 이제 건국되고 요 수정헌법 1조가 1791년에 만들어진 이후에 약 150년 동안 미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국교 부인 조항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면 안 된다, 미국은 세속적 인본주의 국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이룹니다. 그게 처음에 발생한 소송이 1947년도에 에버슨 판결이에요. 이것이 뭐냐면은 미국의 뉴저지주에서 이제 모든 그 주내에 있는 초등학교의 스쿨버스 비용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법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뭐 자녀들이 학교 다닐 때 그런 스쿨버스 비용, 미국은 넓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들을 정부가 세금으로 보조해 주는 거죠. 사실 이 법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왜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느냐? 초등학교에는 미션 스쿨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미션 스쿨에까지도, 기독교 학교에까지도 세금으로 스쿨버스 비용을 재주는 거면 안 돼. 왜 안 되느냐? 그게 국교 설립하는 거와 똑같아. 이런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연방대법원이 최초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있는 국교 설립 금지 조항의 의미가 뭐냐? 교회와 국가의 분리다.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라는 것을 처음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가 이때부터 처음으로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된 거죠. 헌법에는 없습니다만 헌법을 해석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로 이 이론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죠. 자, 근데 교회와 국가의 분리,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는 교회와 정치의 분리와 같은 걸까요? 같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죠. 교회와 국가의 분리는 말 그대로 국가가 국교를 설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와 정치의 분리? 이건 전혀 딴소리입니다. 미국에서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 이것은 있지만 이것이 교회와 정치의 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토마스 제퍼슨 같은 미국 건국을 아버지들이 결코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의도한 적이 없었다. 이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고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국교를 왜 안 만들었느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교를 안 만든 거지,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결코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존경하시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를 반대했죠. 그리고 심지어 전쟁도 했습니다. 그럼 링컨 대통령이 왜 노예제를 반대했을까요? 그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노예로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신앙에 따라서 노예제를 반대한 겁니다. 이렇게 미국은 건국한 이후에도 기독교라는 종교가 정치와 혼합되어 왔다는 거예요. 종교와 정치의 분리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있죠. 이 목사님은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자기의 인생을 바쳤죠. 그래서 이분이 한 운동이 미국에서는 민권, 인권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민권이라고 합니다. Civil Rights Movement를 했죠. 이분이 왜 인종차별을 반대했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근거한 겁니다. 기독교 가치에 근거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데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이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적인 영역에서 신앙에 근거한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한 금지를 정당화하는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종교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종합해보면 미국에서는 정교 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와 국가의 분리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영어가 있고 이제 한글이 있는데 제가 오늘 영어를 부득이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문이 영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또는 이제 church는 종교를 의미하는 거죠. 미국은 이제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church라는 말을 썼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또 다종교 국가에서는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을 하면은 종교와 국가의 분리고, 이걸 줄이면은 국교 분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 이거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리고 줄이면 정교 분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 이 두 개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혼동하고 있죠. 왜 다른가? 뭐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사전을 찾아보시면 국가가 뭐냐? 여러분들 이제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아보시면 국가는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집단, 국민 영토 주권의 3요소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와 종교를 분리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국가가 종교를 설립하면 안 된다. 즉 국교를 만들면 안 된다. 이 내용이죠. 이겁니다. 아주 쉽죠. 근데 종교와 정치의 분리는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정치라는 것은 국가와 다른 의미이기 때문이죠. 정치는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면은 첫 번째, 정치의 첫 번째 뜻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 두 번째,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 세 번째,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하는 일, 네 번째,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 1, 2, 3, 4를 정치의 의미라고 봤을 때 종교와 정치를 분리한다는 것은 종교가 1, 2, 3, 4를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 2, 3, 4를. 자, 1, 2를 생각해 봅시다. 나라를 다스리고 국가 권력을 획득하는 거. 만약에 종교가 나라를 다스리고 국가 권력을 획득한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종교 일치예요. 정치와 종교의 일치. 그건 뭐냐? 종교와 정치가 결합하는 겁니다. 이건 안 되겠죠. 국교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국교를 만들면 안 된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결합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국교만 안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국교만 없으면 종교와 정치는 결합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의 문제는 국교 설립만 금지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럼 3번 문제, 4번 문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한다. 종교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종교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해요. 세대 간 갈등이나 지역 간 갈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종교적으로 활동을 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애쓰지 않습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4번에 또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거. 국가가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힌다. 성을 해체한다. 성 질서를 무너뜨린다. 이런 악한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 교회가 나서서 종교가 나서서 정치를 통해서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3과 3은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킨다는 얘기는 종교가 3번, 4번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한 거죠. 종교가 원래 해야 될 일까지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종교의 해를 강화하는 행위 또는 종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더 나아가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 불복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안 되면 마지막으로 저항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교회에 침묵해야 된다, 이건 타당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의 분리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종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종교와 정치의 참여의 예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의 동학 농민운동을 기억하십니까? 동학이란 거는 하나의 종교였죠. 그때 농민들이 혁명을 일으켰죠. 이것도 종교의 정치 참여의 예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1970년대 불교에서 민중운동을 일으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천주교에서는 천주교 정의구현 사자단이 활동을 했고, 이 둘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보적인 관점에서의 정치 참여, 우리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정교 분리 위반이라는 말을 안 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정교 분리 위반이라고 막 비판을 하면서도 정작 진보적인 차원에서 종교가 정치에 참여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비판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런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를 정교 분리와 구별을 못하고 있어요. 아주 신기한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20조 2항에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한국법제연구원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세운 국책 연구기관이고,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아주 뛰어난 연구자들,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이 여기 가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에 있는 헌법과 법률을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영문 법령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 영문 법령에 따른 헌법에 대한 이 조항의 해석 조항을 보면 Religion and state shall be separated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종교와 정치의 분리에 대한 영어 해석일까요? 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state랑 국가라는 state와 정치라는 politics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근데 왜 법제연구원은 한국의 정교 분리 조항을 이렇게 해석하는 걸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서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을 못하는 거예요.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해놨지만 실제 이 의미는 그것이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종교 분리와 국교 분리를 헷갈리고 있는가?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되고 나서 바로 나라가 생긴 게 아닙니다. 아무런 준비가 안 됐죠. 나라를 세우려면 국회의원도 있어야 되고 정부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해방이 됐을 때는 우리나라에는
법이 없었습니다. 법은 오로지 일본 법밖에 없었어요. 그때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의 법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일본의 민법, 일본의 형법이 그냥 적용됐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법이 없었습니다. 법을 만들 시간도 없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지만은 우리나라 스스로 건국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3년이란 기간 동안에 위임 통치를 받게 됐고 38선 이나면 미 군정의 위임 통치를 받게 됐죠. 그리고 38선 이북은 이제 소련의 군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선거였죠. 선거. 헌법도 없었기 때문에 헌법을 만들기 위한 재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총선거를 했죠. 유엔의 감시하에 선거를 통해서 재헌국회의원을 처음으로 뽑아서 재헌국회가 구성이 돼서 그 재헌국회가 처음으로 만든 것이 1948년 6월부터 약 1개월 반 후인 7월 17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 재헌헌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한 달 반의 기간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그러니까 한 달 반 만에 다 만든 건 아니었고 1945년부터 1948년까지 3년의 기간 동안에 미 군정 통치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 재헌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재헌헌법을 처음 만든 사람은 유진호 박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유진호 박사는 미 군정청의 사법부 법정기초위원회 위원이었으면서도 동시에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님이었어요. 이분이 재헌헌법 초안을 만들 때 처음으로 종교의 자유가 들어갔고 국교 부인과 정교 분리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헌법을 만들 때 머릿속으로 혼자 생각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문서를 참조했는데 제일 중요하게 참조한 문서가 두 가지였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미 군정청이 만들었던 The Constitution of Korea.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우두월 헌법 초안이라고 합니다. 왜 우두월 헌법 초안이냐? 우두월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장교였어요. 장교였는데 미 군정청의 사법부 부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한국에 와서 있으면서 한국이란 나라가 태어나게 되면은 한국의 헌법은 이러한 게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한국 헌법의 초안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두월 헌법 초안이고 또 하나는 Proclamation on the Right of the Korean People이에요. 이제 이게 영어 원문입니다. 미국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영어죠.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번역한 것이 조선 인민의 권리에 관한 포고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참조했고 이 두 가지에는 다 종교의 자유 조항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특별히 이 조선 인민의 권리에 관한 포고에는 정교 분리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참고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헌법에 정교 분리가 들어오게 된 거고 국교 설립 금지 조항과 종교 분리 조항에 들어온 거죠. 근데 이 미국에서 온 장교들 뭐 이제 총 사령관은 중장이었죠. 별 3개 중장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이 한국의 헌법을 초안을 만들 때 이 사람들도 자기 멋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본국, 모국인 미국의 헌법을 참조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 군정청에 있는 이 장교들이 미국 헌법을 참조해서 우리나라 헌법의 초안을 만들었고 그거를 유진호 박사가 참조를 해서 우리나라 재헌헌법을 만들었고 그래서 특별히 이 종교의 자유 조항과 국교 설립 금지 조항을 만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유진호 박사가 참조했던 첫 번째 문서 The Constitution of Korea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국교를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정부가 종교에 간섭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근데 정교 분리는 없습니다. 없죠. 왜 없을까요? 원문인 미국 헌법에 정교 분리가 있나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법이 없는데 없는 정교 분리를 우리나라 헌법에 하라고 할 리가 없죠. 없습니다. 자, 두 번째. Proclamation on the Right of the Korean People. 이게 1948년 4월 달에 만든 거죠. 이제 5월 달에 총선거 하기 전에 만든 겁니다. 이 내용은 제 발제문에 각조 20하고 각조 21을 보면은 이 문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니까 그걸 참조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Proclamation on the Right of the Korean People에도 보면은 정교 분리가 없어요. 뭐가 있느냐?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만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 교회와 국가를 분리해야 된다라고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어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 당시 1948년도에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물론 있었겠지만 많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군정청에서 미 군정청에서 이 문서를 한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조선인민의 권리에 관한 포고예요. 거기에 10조, 똑같은 10조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이세요? 종교와 정치의 분리라고 되어 있어요.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를 누가 번역했는지는 모르지만 미 군정청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했을 때 종교와 정치의 분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걸 오역이라고 하죠. 오역. 번역을 잘못한 거죠. 그리고 나서 유진호 박사가 재헌헌법 초안을 만들었는데 12조에는 이게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종교와 정치의 분리라고 되어 있죠.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추정하기로는 유진호 박사께서 미 군정청이 번역한 국문 번역본만을 본 게 아니겠는가. 영어 원문과 대조하지 않고 국문 번역본만을 봤기 때문에 그냥 확인하지 않고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재헌헌법에 그대로 넣은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지금도 물론 조항의 순서는 바뀌었습니다만 현행 헌법에도 20조 2항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법제연구원에서 만든 영문 번역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교 분리와 국교 분리를 혼동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지금 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글씨가 작네요.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의 홈페이지로 가시면은 조선인민 권리에 관한 포고에 대한 이 국문 번역 원문을 볼 수 있는데 한자가 굉장히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존 R 하찌 중장이 만들었다는 거를 준 R 하찌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뭐 그 당시에 그렇게 썼나 봅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이제 국가와 종교와 정치의 분리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 법제처에서 이 조선인민의 권리에 관한 포고를 공시하고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종교와 정치의 분리로 그대로 쓸고 있죠.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헌법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재헌헌법에 이 조항이 들어왔는데 미국 헌법에는 정교 분리가 없죠. 국교 분리도 없습니다. 국교 분리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연방대법원의 판례로 나온 거죠. 그래서 47년도에 이 연방대법원이 에버슨 판결을 통해서 미국 헌법에 있는 국교 설립 금지 조항을 교회와 국가의 분리로 해석을 했고 이게 만들어진 게 48년 4월이지 않습니까? 1년 전에 나온 그걸 갖다가 미국 장교들이 우리나라 헌법에 넣은 거죠. 그래서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를 넣은 거예요. 영어 원문에. 근데 그 영어 원문을 미 군정청이 잘못 번역을 했죠. 그래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로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미 군정청이 종교와 정치의 분리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그걸 의도하지도 않았어요. 미국에는 그게 없습니다. 정교 분리가 없어요. 국교 분리만 있죠. 근데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는 아직도 정교 분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재헌국회의 속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이 조항을 몰랐는지가 잘 나옵니다. 속기록 이제 그 1회 18호인데요. 이제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관련한 질의응답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택환이라는 당시 국회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이 재헌헌법에 대한 질문이 초안에 대한 질문이죠. 12조 2항에 국교는 존재하지 않으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이것은 무슨 의미의 내용으로 삽입했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전문위원이었던 권승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2조 2항은 실로 현재에서는 연문입니다. 연문, 여러분 한자인데 저도 몰라 찾아봐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글 가운데 쓸데없이 긴 군더더기 긁기. 무슨 설명이에요? 20조 2항은 필요 없는데 그냥 들어갔다는 거예요. 설명이. 그 다음은 더 재밌습니다. 그러나
종래의 역사적 관계가 있어서 그와 같은 것을 넣은 데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아마 이 세계에서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안 된 나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관계도 있고 우리나라는 그것과는 다르겠습니다만은 역사적 관계에 그러한 형적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전문위원도 헷갈리는 거예요. 전문위원도 종교와 정치의 분리가 안 된 나라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지금 거의 없다. 우리나라도 아니다. 근데 역사적인 관계에 따라서 조금 남아 있을 수도 있어서 들어간 것 같다. 여러분들이 넣고 싶으면 넣고 빼고 싶으면 빼세요. 모르니까 넣으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정교 분리 조항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얼렁뚱땅 말이 좀 그렇게 그렇습니다만은 심도 깊은 논의 없이 정교 분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국교 분리와 정교 분리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아무런 논의 없이 그냥 들어왔다는 것이죠. 자, 유준호 박사가 헌법을 만들고 나서 헌법회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내가 이 헌법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내가 만든 헌법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책을 냈죠. 그 책 73면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준호 박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고려의 불교, 조선의 유교 사례와 같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못함으로 인해 여러 폐단이 발생한 것에 주목하였고, 이러한 논거에 따라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국교는 장래에도 두지 않으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논문에서 이것을 밝히고 있어요. 다른 방성주, 양중석 님이 쓰신 교수님이 쓰신 논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준호 박사의 이 설명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가? 우리나라 조선과 유교, 조선의 유교, 고려의 불교 물론 문제가 있었죠. 정치와 종교가 결합하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 폐단의 원인이 무엇이냐? 국교예요. 국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가 결합한 겁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국교를 없애면 정치와 종교는 결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정치와 종교가 결합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냐? 국교를 만들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교가 없지 않습니까? 20조 2항에 국교를 만들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교 분리 조항이 필요가 없어요. 어떤 나라가 필요 있느냐? 국교를 만든 나라가 필요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남아시아에 있는 부탄 왕국은 불교가 국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가 결합할 수밖에 없죠. 그런 나라들은 정교 분리 조항을 헌법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국교를 부인하고 있는, 국교 설립 금지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교 분리 조항은 필요 없다는 거죠.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정교 분리 조항을 넣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기느냐? 종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종교와 정치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구분하여 서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왜 불가능한가? 종교단체가 또 종교제도가 국가 없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에 따른 순서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부금 영수증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종교라는 것이 국가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또 국가와 법과 제도 안에서 종교는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당신은 기독교인이니까 공무원 되면 안 돼,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의 법과 제도 안에서 종교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와 정치의 엄격한 분리를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와 충돌하게 됩니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종교의 자유가 약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없는가? 아까 보셨죠? 그거 설교 시간에 얘기했다고 해서 경찰이 압수수색하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없죠. 왜 없는가? 정교 분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교 분리가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종교의 자유는 한계가 있는 거죠. 쉽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정교 분리는 국교 분리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파란 원에 있는 부분이 국교 분리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국교 분리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걸 넘어서서 분홍색의 원, 정교 분리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종교의 자유를 갉아먹는, 종교의 자유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왜? 미국은 국교 분리입니다.
국가와 교회의 분리죠. 우리나라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 두 개가 다릅니다. 이것이 어떻게 실제 상황에서 차이가 있는가?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교 부인 조항이죠. 그리고 이것이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해석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게 아닙니다. 특정 종파가 국교가 됐을 때 다른 종파가 차별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교를 안 만들었을 뿐이지, 미국에서 기독교는 국가와 관계없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나라를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나라를 의도했다라면 왜 배를 타고 목숨을 걸고 미국에 왔을까요? 그래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그런 나라를 꿈꾼 게 아닙니다. 전혀 꿈꾼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물론 일부의 이 인본적 세속주의를 따르는 미국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주장하지만 미국 헌법에서 건국의 아버지들은 그런 나라를 꿈꾼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섭리로 45년부터 48년까지 미 군정 통치를 받았고, 그래서 미국의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태어나게 됐고, 미국 헌법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쳤고,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으로 만든 재헌국회의 첫 번째 회기에 이승만 박사가 기도로 시작했죠. 여러분 아세요? 재헌국회의 첫 번째 회의를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이윤영 국회의원이면서 목사님이신 분이 이승만 박사의 요청으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시작됐고, 그 기도문을 읽어보시면 정말 감동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 정교 분리가 들어오니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는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 식민지를 거치면서 독립운동을 하고 일제 신사참배 운동에서 막 저항을 하니까 일본이 뭐라 그랬느냐? 종교단체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분리 원칙을 왜곡시킨 거지 않습니까? 저항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교분리 원칙을 종교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걸로 했기 때문에, 해석을 해서 강요했기 때문에 이 왜곡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군사 독재 시절을 거치면서도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독재 정부가 민주화 운동하면 안 돼,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 왜 정교분리 위반이다, 종교가 왜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왜곡된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지금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반기독교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 낙태를 전면 합법화하거나 이런 부분들, 또 종교교육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법들,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니까 막 나가서 반대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서명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활발하게 종교가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다 헌법 위반인 거예요. 그러면 헌법에 있는 정교분리 조항과 우리 실제의 현실이 맞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건 큰 문제죠. 실질적으로는 다 하고 있는데, 뭐 보수뿐만 아니라 진보 쪽은 더 하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하고 있죠, 옛날부터. 근데 이걸 다 못하게 안 된다라고 한 게 헌법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즉 헌법의 정교분리 조항은 뭐냐? 우리나라 헌법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 이렇게 이게 정말 미국 헌법의 영향으로 들어와고 종교의 자유가 들어왔지만, 중요한 거는 미국 헌법에 없는 정교분리 조항이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헌법에는 정교분리가 없잖아요. 국교분리도 없습니다. 그건 이제 해석으로 들어온 거고. 근데 없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 조항이 왜 들어왔느냐? 국가와 종교의 분리, 이걸 갖다가 종교와 정치의 분리로 잘못 번역을 해서 들어오게 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일제 식민지와 군사 독재 시기를 거치면서 종교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돼라는 잘못된 인식이 생겼고 잘못된 원칙을 강요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 이런 게 나와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뭐 어디 저기서 막 교회에서 종교 얘기하면 안 된다. 설교할 때도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게 다 잘못된 정교 분리에서 나온 그 잔재가 아직도 우리 교회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 이제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그 주제 중에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은 한 번도 종교와 정치의 분리 이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헌법에도 없고 또 실제로 미국 정치사에서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았고요. 이게 문제가 된 적도 없습니다. 딱 하나 미국에서는 존슨 수정법이라는 연방 세법 수정법이 있는데 이거 하나를 가지고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거는 뭐 미국의 대학교 같은 단체들 또 무슨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또 종교단체 이런 단체들은 세금을 면제를 받습니다. 즉 기부금을 받더라도 증여세를 안 내는 거예요. 이런 단체를 통해서 들어온 돈이 정치 자금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걸 금지하는 법이 있는데 이게 존슨 수정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 분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종교단체하고만 적용되는 법도 아니고 비영리 단체나 학교, 대학교나 이런 종교단체에 다 적용되는 법이고 정치 자금이 이 세금을 면제받아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지 종교 분리 조항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지금 거의 사문화됐어요.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위헌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교 분리가 정말 생각하지도 않게 미 군정청의 잘못된 해석 번역으로 인해서 헌법에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내세우면서 종교단체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돼라는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학계에 실린 논문을 봐도 헌법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헌법 정교분리 조항에 근거해서 종교단체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계의 교회도 이런 헌법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공직선거법 85조 3항 때문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가? 종교인의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정치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못해요. 공직선거법 85조 3항이 적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동조합은 어떻습니까? 노동조합은 종교단체보다도 더 많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왜 종교가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이 정교분리 조항의 금지에서 마찬가지로 종교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내지는 정치 참여를 자제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의 헌법의 뿌리인 미국은 아니라는 거죠. 정교 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전혀 이런 게 이제 정교 분리가 이슈가 되고 있지 않고 이 존슨 수정법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발제문에 썼습니다만은 2008년 이후로 2,000명의 성직자가 주일 예배에서 고의적으로 이 법을 위반한 설교를 했지만 한 명만 세무감사를 받았고 법적 제재를 당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나라 같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압수수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에서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이거마저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위헌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자기 개인적인 입장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선거 때 보세요. 캘리포니아의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주일 예배 시간에 얘기하죠. 내가 왜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가? 10분, 15분을 설교합니다. 성경적인 원리에 근거해서. 아무 문제 없죠. 또 교회 담임 목사가 자신의 교회를 대변해서 정치적인 주제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됩니다. 동성 결혼, 낙태 이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또 기타 등등 여러 정치적인 주제에 대해서 발언한다는 거죠. 종교단체가 중립적으로 선거권자 교육 실시하는 거 당연히 허용됩니다. 또 목회자가 사회적 정치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설교하는 것도 되고 교회가 유권자를 위한 안내서를 발간하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이 내용이 어디 있느냐? 미국 연방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못하는가? 종교 분리 때문이죠. 종교 분리 원칙을 내세우면서 종교 단체의 정치 참여를 비판하는 거예요. 특히 이런 우리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우파 이쪽에서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하면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반대쪽에서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 안 하죠.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하는 행동이 정교분리 위반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신문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원칙에 근거해서 종교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한 몇 년 전인데요. 서울시 시의원 선거가 있었고 거기에 후보로 나온 후보자가 자기 후보 선거 운동 그 팜플렛에 이렇게 썼습니다. 서울시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도시가 되게 하겠습니다. 좋으세요, 여러분? 이걸 하니까 정교 분리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누가? 반대쪽에서. 그 다음에 정치인, 지금 현재 국회의원 중에서 차별금지법을 공식적으로 반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진보적인 인터넷 신문에서 뭐라고 비판하는지 아세요? 정교 일치적인 발언이야,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정교 분리라는 것이 이렇게 자기의 이념, 정치적인 이념을 옹호하고 상대방의 정치 이념을 비판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정교 분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정교 분리, 원래 국교 분리죠. 국교 분리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국가가 종교에 간섭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나온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정교 분리로 들어오면서부터 이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용도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교인들은 종교 문제가 아닌 정치 문제에 나서지 말라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종교가 정치에 선한 영향을 미치려는 것을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공직선거법 85조 3항이죠. 세계의 교회가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보시면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직업적인 기관 단체 내에서 조직원들 대상으로 직무를 이용해서 선거운동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교육적,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다가 선거운동하면 안 되겠죠. 그건 안 됩니다. 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다가 1번 찍어라, 2번 찍어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사도 그렇죠. 회사도 직업적인 기관에는 상하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부장님이 과장한테, 대리한테 이번 선거에서 누구 찍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왜 종교가 들어가 있을까요? 여기 두 번째 보시면은 종교적 기관이 단체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들어가 있습니까? 왜? 이게 문제인 겁니다. 소위 헌법의 정교 분리 때문에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뭐 잘못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아주 대표적으로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이 법과 제도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예가 공직선거법 85조 3항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조항에 대해서 노동조합장이 이것을 위반해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서울고등법원 판례가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이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은 노동조합이나 조합장이 특정 정당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면은 여기 위반이라는 겁니다. 즉 여기 이제 세 번째 직업적인 기관 단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나 이 노동조합이나 조합장이 조합장의 명의로 노동조합의 이름으로는 선거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 되죠. 교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막 압수수색 하지 않습니까? 근데 노동조합은 특정 정당 명의로만 안 하면 되지 조합의 명의로, 조합장 명의로는 선거운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동조합은 종교단체보다도 더 넓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정교분리 조항으로 인해서 차별적인 선거 규제를 받고 있다. 차별적인 선거운동의 제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냈는데 결과는 졌어요. 왜 졌는가?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있는 정교 분리를 정치와 종교의 분리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이 남아있는 한은 우리는 이런 상황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조항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정교 분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정교 분리는 아니죠. 국교 분리가 맞는 건데 이 조항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이런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 보면 너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로 보죠. 정치는 정치, 종교는 종교, 따로 완전한 관계 차단으로 보니까 종교가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죠. 그럼 종교가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우리 이 교회 이름이 소금과 빛교회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종교의 자유가 약해지는 겁니다. 미국은 반대죠. 정치와 종교의 완전한 관계 차단이 아닙니다. 종교 분리가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에 활발히 참여하죠. 그러니까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뭘 했습니까? 성별은 남성과 여성 두 개뿐이다 라고 선언했죠. 그 다음에 자기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생물학적으로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여자 스포츠 경기에 들어가는 거, 참여하는 거, 이거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강화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종교의 자유가 강화되죠. 그러니까 좋은 일들이 일어나죠. 좋은 일들이라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더 강화해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일단 마지막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이로 관련된 주제가 일반적 중립적 법규제에 대한 종교적 면제 입법인데,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종교의 중립적이면서도, 즉 종교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있어요. 형법 같은 경우도 형법. 뭐 잘못해서 처벌받는 거. 또 차별금지법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일반적 중립적 법규제에 대한 이 법규제에 해당되는데, 미국에서는 어떤가? 이런 법에 대해도 종교적으로 면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인장 중에서 페이오테라는 선인장이 있는데 마약이 들어있어요. 마약. 근데 미국의 인디언 종교에서는 이 마약 성분이 가진 선인장을 가지고 종교 예식을 할 때 이걸 사용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 마약관리법 위반이죠. 마약을 사용했으니까 원래는 처벌받아야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것조차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면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법을 만든 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미국에서는 이제 한 20개에서 25개 주 정도의 차별금지법이 있죠. 그 차별금지법에도 종교기관을 면제를 해주는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주들이 많습니다. 뉴욕주 같은 경우도 그렇죠. 여기 지금 써놨습니다.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문제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도 종교분리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이거 택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건 안 된다고 했어요. 이런 법을 만들면은 종교분리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우리나라보다도 너무나 많은 종교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종교가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몇 단계 밑에 이런 머물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가 종교단체에 재정 지원해 주는 거. 여러분, 한동대학교나 순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학교지 않습니까? 그래도 공교육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문제가 됐었습니다만은 왜 문제가 됐느냐? 이제 미국에서 기독교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이런 인본주의, 세속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 기회 소송을 내서 막 그들의 이론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싸웠지만 결론적으로 미국 기독교가 승리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나오는 여기 두 개 판례가 있습니다. 각조 69, 71, 71을 참고해 보시면 나오는데 다 이겼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여러분 뉴스 보시면 나오죠. 최근에 루이지애나나 텍사스주 같은 데에 법을 만들었는데 공립학교, 사립학교가 아니라 공립학교에서 모든 공립학교는 10계명을 게시해라. 이런 법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미국에서 국교 분리 이걸 해가지고 막 종교계 사립학교에다가 재정 지원 못하게 소송을 내고 했지만 결국은 미국은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해서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친화적인, 원래 건국이념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승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받아야 될 지원, 숭실대학교, 한동대학교 이런 학교에다가 재정 지원해 주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여러분 법학자들, 헌법학자들이 쓴 논문을 읽어보십시오.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종교계, 기독교계, 사회복지단체 여기다가도 재정 지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 기독교인은 세금 안 냅니까? 기독교인은 군대 안 갑니까? 국가에 대한 모든 의무를 다 하잖아요. 근데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종교 분리인데 이게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정을 해 나가야 될 이제 그런 과제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국교 분리를 따르고 있는 미국에서는 종교의 정치 참여 문제 없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허용합니다. 그러나 정교 분리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의 정치 참여를 금지 또 제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일반적 중립적 법규제에 대한 종교적 면제, 미국에서는 허용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안 돼요. 종교 자유가 약한 거죠. 그 다음에 국가의 종교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비종교적 목적의 재정 지원 당연히 돼야 되는데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죠.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2022년도에 판례 2개가 나오면서 다 지금 완전히 다 뒤집혔죠. 이런 인본주의 세속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법 이론, 판례들이 다 뒤집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국교 분리와 정교 분리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러 나라의 헌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나라, 여기서 여러 나라라는 거는 헌법에서 국교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죠. 물론 저기 중동의 정교일치, 신정일치 국가들 말고 근대 자유민주주의를 따르는 근대 이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설립한 입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헌법에 국교 설립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 나라들의 헌법 예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국가와 카톨릭 교회는 자기 영역 내에서 독립적이며 주권을 가진다. 정교 분리인가요? 국교 분리인가요? 대답을. 정교 분리인가요? 국교 분리인가요? 국교 분리죠. 포르투갈 교회와 종교 집단은 국가로부터 분리되며 정교 분리인가요? 국교 분리인가요? 국교 분리죠. 러시아 연방은 국가 종교를 갖지 않는다. 국교를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항에 종교 단체는 국가로부터 분리되며 정교 분리인가요? 국교 분리인가요? 국교 분리죠. 필리핀 교회와 국가의 분리는 침해되지 않는다. 국교 분리. 멕시코 국가와 종교의 분리 원칙에 따른다. 국교 분리죠. 우즈베키스탄 종교 조직과 단체는 국가로부터 독립적이며 국가와 종교의 분리죠. 슬로베니아 국가와 종교는 분리된다. 폴란드 국가, 교회 및 기타 종교 단체는 상호간의 관계는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자율성, 상호, 독립성 존중의 원칙. 국가와 종교의 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뒤에 보세요. 개인적 가치 및 공동의 가치를 위한 협력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종교와 국가가 협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국교 분리에 더해서 종교와 국가 협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교 분리 택도 없고 국가와 종교는 분리지만은 종교와 국가 협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돼 있다는 겁니다. 브라질도 보십시오. 교회 설립할 수 없죠. 그런데 뒤에 보시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하는 경우는 예외를 한다. 종교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헝가리 국가와 종교 공동체는 분리되어 운영돼야 된다. 국가와 종교의 분리죠. 그리고 사항에 보시면은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력돼 있죠. 국교 인정, 국교 설립 금지하지만은 협력 인정합니다. 미국 국교 부인밖에 없죠. 호주 국교 부인밖에 없습니다. 프랑스도 국교 부인. 프랑스에 어디 정교 분리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교육과 종교적 활동에 국가가 하면 안 된다. 이렇게만 돼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헌법에 국교 설립을 금지하고 종교와 국가의 분리를 규정한 나라는 러시아, 브라질. 그 다음에 종교와 국가의 분리만을 헌법에 명시한 경우 이탈리아, 포르투갈, 필리핀, 멕시코 등등등. 국교 설립만을 금지한 나라 스페인, 미국, 호주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국교 설립을 금지하면서 또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인정한 나라들도 있죠. 근데 이 중에 정교 분리 법 있으세요? 보셨어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정교 분리예요. 우리나라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부탄 왕국.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부탄 왕국. 남아시아에 있는 부탄 왕국에는 헌법에 정교 분리 조항이 있는데 왜 있는가? 이 나라는 국교가 있습니다. 국교를 불교로 해놨기 때문에 헌법에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고 해놨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교가 없지 않습니까? 정교 분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법에 정교 분리가 들어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대다수의 나라들의 입법 예를 봤을 때, 헌법의 예를 봤을 때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국교 설립을 금지하거나 또 국교 설립 금지와 함께 종교와 국가의 분리를 명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나라도 정교 분리를 한 나라는 없습니다.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한 나라는 없어요. 오히려 국가와 종교의 협력을 인정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을 봤을 때는 이제 제가 내리는 결론은 헌법 20조 2항은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정. 그래서 지금 이 20조 2항에 국교는 인정되지 않느냐 하며, 이거는 필요한 거죠.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그렇지만 종교와 정치의 분리, 이거는 잘못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에도 그런 예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미국 헌법과 같이 아예 그냥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만 하는 안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뭐 이걸 선호합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것만 하면은 종교와 정치의 결합 현상을 막을 수 있으면서도 종교의 자유를 강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제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거는 좀 뭔가 떨떠름하다, 그래도 뭔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굳이 넣어야 된다면은 이 안으로 국교 설립 금지와 함께 종교와 국가는 분리된다라는 노항을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제 공직선거법 85조 3항과 같은 그런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이 바뀌어야 되고, 헌법 현실과 헌법 규범이 맞지 않는 이런 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국교 분리와 정교 분리는 전혀 다른 거다. 하늘과 땅같이 차이가 많다. 이 부분을 반드시 이제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와 국가가 협력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즉 종교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허용하고 있고, 그 예고 브라질, 폴란드, 헝가리, 이런 스페인 같은 나라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의 역사상 미 군정청이 Proclamation on the Right of Korean People을 국문으로 번역할 때 이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는 조항,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를 해석을 잘못했죠.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고 해석을 했고, 이거를 유진호 박사가 이거를 번역본을 참조해서 우리나라 재헌헌법에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를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종교와 국가의 분리로 바꿔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 헌법 정교 분리 조항이 계속 남아 있게 되면은 우리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직선거법 85조 3항 때문에 과거에도 목사님들이 설교한 걸로 인해서 처벌받았습니다. 벌금을 냈습니다. 근데 또 이번에도 또 세계례교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죠. 근데 이 조항이 바뀌지 않는 한은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근데 이 조항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에는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물론 입법으로 바꾸면 제일 좋겠지만은 이 정교분리 조항을 근거해서 또 비판을 할 거기 때문에 궁극적인 문제 해결,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헌법을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바꿔야 이런 종교 단체가 당연히 누려야 할 혜택, 정말 이 비종교적인 목적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 거, 이 부분도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든 또는 미션 스쿨이든 이런 공적인 역할, 공적인 영역에서 종교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뭐 사회복지단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공교육도 그렇죠. 그런 데서 역할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다른 데와 똑같은 혜택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왜 종교계 학교라고 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까? 그러면은 비종교계 사립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지원금 받아도 문제 없고, 종교계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차별입니다. 이거야말로 차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평평한 운동장 원칙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운동장이 기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공정한 경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평평한 운동장 원칙이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비종교계 이 종교계 학교에 대해서도 비종교적인 목적으로 지원하는 거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정교 분리 조항을 바꿔야 되는데, 이걸 안 바꾸게 되면은 종교 단체는 계속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거를 이제 악용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악용하는가? 우리 역사의 예가 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일제 식민정부가 한 것처럼 똑같이 마땅히 해야 할 목소리에, 내야 할 목소리에 대해서 억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종교 단체가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죠. 그리고 탄압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기독교가 목소리를 내고 반기독교적인 악법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고치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할 때 정부가 종교분리 위반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분리 원칙을 위반이라면서 종교단체가 탄압을 받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종교분리 조항을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20조 2항은 삭제 2항의 후단 부분 종교와 정치의 분리라는 이 부분을 삭제하거나 아니면은 국가와 종교의 분리로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교계를 중심으로 이 종교분리 조항, 헌법의 종교분리 조항을 개정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를 전개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겠습니다. 저희 긴 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